근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저도 같은 질문이에요.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이미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가만 보면 아까 말씀 중에서도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려고 또 좋지만 조금 어폐가 있겠으나 생존입니다. 투자를 생존으로 한번 여기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내년에도 비슷할 겁니다. 내년에도 네.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상반기가 좀 더 좋아 상반기지. 보이는데요. 네. 주식 중독으로 인해서 성인 ADHD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도파민 중독이죠. 근데, 네. 도파민이 잠을 재워주질 않아요. 그 수익이 나도 그 투자 습관과 태도가 주식을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 11일 동안? 거고. 첫 번째는 손목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무슨 도박가니? 네, 1월 1일이 되면 지난해 나의 잘못된 투자를 반성하면서 1월 1일 진짜 올해 26년엔 잘 투자해봐야 되겠다. 특히나 올해 분위기 좋은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그동안 적었던 투자금을 2배, 3배 늘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태도를 좀 가져야 될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시장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일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의 마음을, 특히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석 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참 이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의 망한 얘기는 정말 저는 뭐 될 게 아닙니다. 네, 자 우리 박종석 원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이신 우리 빈센트 김두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두원 부장님, 빈센트님으로 이제 우린 통하는데 이분은 저희 3프로TV에도 거의 매일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또 투자 쪽에는 여의도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분입니다. 본인 투자로 유명한 거예요? 어떤 투자로? 본인 투자로? 아니 본인 투자가 아니고 투자 전략으로. 네, 전략으로 유명한 분이고 해서 모셔봤고요. 또 투자는 무조건 부동산이다를 이제 외치고 계신 우리 최윤경 부장님 예,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미친 아줌마, 저 벗어나려고요. 네, 우리 신혜영 기자는 이제 주식 투자 조금 들어가 있고요. 전 소비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나에 대한 투자. 나에 대한 투자. 네,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좋네요. 자, 일단 본격적인 우리 정신 상담에 앞서 우리 시장은 매우 올해만 보자면 정말 전 세계 탑이잖아요. 작년 그렇죠. 작년만 2025년. 보면 2025년만 보면 맞습니다. 특히 이제 9, 10, 11월 이때가 정말 불 뿜었죠. 이 정도면. 뭐 작년을 잠깐 복귀해 보면 네. 1년 동안 계속 투자했어도 성과가 좋았겠으나 실제 9월부터 시작해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기는 있었습니다. 4월 달이 위기였고, 왜냐하면 4월에 복귀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그래서 상호관세를 막 일었습니다. 네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네. 세상 망한다, 주가지수 큰일 났다, 네. 모든 자산을 다 팔아라.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샀어야 돼. 네. 지금 볼 수 있어. 우리 박정석 원장님 눈빛이 네. 너무 아쉬워하시는 게 아직 중독에서 벗어나지 그래요. 못하셨네. 예. 지금도 하세요? 중독은 완전히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고민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 하시죠? 조금 합니다. 그래요? 못 끊어. 예, 뭐 이게 저희가 풀 스토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네. 이분이 정말 뭐 어렸을 때 엄청 극한까지 갔어요, 거의.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오셨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주식 투자 그 프로그램도 있죠. 주식 중독 치료. 네네네. 그 이분 병원에만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사실 주식 중독 제가 걸렸을 때 저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서 네. 제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희 병원에서 주식 우울증 프로그램, 주식 투자 12주 프로그램, 주식 그 중독 치료 이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 여기가 있어요.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최고의 치료는 공감인데 또 경험에 의한 공감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잘 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특히나 불을 뿜었다. 우리나라 너무 좋았죠. 그 전 세계 어느 시장보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뭐 숫자를 보자면 일단 한국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99년 이후에 연간 기준으로 최고 수익률, 와우. 네, 76.4%.
4, 5%. 그게 이제 연초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지수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수익률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연초에 투자했고 연말에 팔았다면 그 정도 수익을 보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전에는 언제였냐라고 하면 99년도 한 82% 오른 적이 있었다.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세상을 바꿀 것 같은 IT 혁명, AI 혁명 등 뭔가 잘 모르겠으나 세상을 바꿀 것 같은 큰 기대감과 과학적 변화가 우리의 또 다른 조바심을 이끌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례적인 것은 지난 3, 4년 동안을 복귀해 보면 주식 투자 그러면 묻지마 미국 투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던 코스닥 지수도 실제 37.49% 약 한 38%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S&P 17% 올랐고요. 나스닥 21%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이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그렇지. S&P 500과 나스닥보다도 좋았어요. 네. 코스닥은 뭐가 오른 거예요? 아까 서경석 씨가 말한 바이오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주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오 좀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 맞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못 갔고 네, 뭐 갔죠? 로봇 좀 갔고요. 네. 기계 뭐 이런 거 좀 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네. 우리가 부품단의 종목들, 근데 제약바이오도 좋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냐면 9월 달부터 올랐기 때문이에요. 막판 가서 왜냐하면 복귀해 보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좀 고전,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쭉 올랐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 안 했던 사람들도 아유 이만큼 올랐으면 더 오르겠어라는 게 팽배했는데 그쵸. 실제 진짜 오름폭은 9월 달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그때 갈 걸 그랬네요. 이런 조바심을 네.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왜 장엄하게 들었었냐면 내년에도 비슷할 겁니다. 내년에도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확 오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상반기가 좀 더 상반기지.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선거의 해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간 선거 있고. 맞습니다. 네. 네, 미국은 11월달에 중간 선거인데 지금 여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요. 있는 공화당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지율이 네. 그렇다면 어떻게든 끌어올려요. 증시라도. 맞습니다. 상반기. 야, 상반기는 그럼 국장 가고 하반기에 전 미장 가겠습니다. 왜요? 지금 상반기에 상반기에 국장 미장 가야 미장 되는 가라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 상반기에 제가 볼 때는 국장 어차피 우리나라도 지방선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국장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미장으로 옮겨 타갖고 미장은 이제 11월에 저 중간 선거일 거 아니에요. 네, 11월 3일. 그러니까 그때쯤 해서 전 미장 가면 미장은 또 그때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주가라는 것은 또 선행 지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먼저 먼저 반응하기 가는구나.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에는 국장, 내년 하반기에는 미장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맞네 그럼 어떨까. 제 전략이. 네. 예. 두분 뭐 짜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야. 리딩 아니죠 이거 어떻게 지금? 같이 타실래요 우리? 아니, 제가 보기에 마음은 벌써 갔어 지금. 네, 많이 가신 것 같아. 입맛을 살살 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 투자 좀 더 늘려봅니까? 저는 그 빈센트님하고 프로그램 그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은 게스트예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미 인사이트를 많이 배워가지고 아 그래요? 조금씩 미국 주식 팔고 국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국장이 또 희망을 많이 보시는군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근데 요건 이제 조금 뭐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흥분 상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흥분이 종류가 좀 다를 텐데 올라서 흥분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남들은 가는데 나만 못 간 거에 대한 어떤 허탈감 이런 걸로 이제 나 빨리 지금 뭐라도 해서 좀 해봐야겠다는 그런 이제 흥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 흥분은 일단은 투자에는 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포모 증후군으로 인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네. 사실 그 빈센트님 말씀하신 대로 그 1월 1일 후에 투자를 쓰면 79%그 수익을 받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들 두려움과 어떤 불안 때문에 투자를 좀 늦게 올라타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남들은 둘째치고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멀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고 도파민에 중독되고 네, 초조하고. 네, 이성이 무너졌는데 전두엽은 움직이지 않는데 갑자기 막 이거저거 사야지 하게 되면 생기는 게 성인 ADHD입니다. 근데 그래서- 없다가도 지금 주식 때문에 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 중독으로 인해서 성인 ADHD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 뭐 코로나 우울증 뭐 다른 어떤 번아웃도 많이 생겼지만 사실 이렇게 경제 무너지고 주식 전부 다 이렇게 불장이 올라타면서 포모 증후군과 코로나 이후에 저는 성인 ADHD가 시긴 시기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너 지나친 성과, 이 속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내 이성과 전두엽을 계속 마비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너 큰일 난다, 벼락거지 된다, 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해.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부동산 살긴 글렀잖아 이런 생각에 주식으로 뭔가 올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게 편도체의 어떤 오해인데 그로 인해서 안 해도 될 비이성적인 실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ADHD처럼 주식을 하면 저처럼 실패한다. 이렇게 예전에 저처럼. 아니, 성인 ADHD처럼 주식한다는 거는 근데 만약에 이제 막 너무 초조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하이닉스를 사요. 그리고 그냥 다음날 삼성 팔죠. 4848을 끊임없이 한다. 우량주를 사놓고 너무 네. 불안해서 이거 아닌가? 삼성전자인가? 아닌가? 뭐 이거 다른 우리 반도체 작가님이 지금 소부장인가? 한 주 네. 사놓고 지금 그게 너무 올라가지고 계속 봐요. 어쩔 계속. 줄을 몰라 네. 하고 있어요. 우량주를 샀으면 특히 빈센트님 같은 전문가가 해준 말을 딱 들었으면 네. 저희 같은 뭐 초보 투자자들은 보통 한 사놓고 묻어놓고 적립식으로 사든가 아니면 한 2달 정도는 본업에 집중하면서 주가를 안 봐야 되는데 맨날 봐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내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네, 월급이 예를 들어 뭐 500인데 내가 500 넣어놓은 주식이 막 갑자기 700, 1000 뭐 이렇게 되면 잠이 안 오죠 그러면. 그렇죠. 네, 죄 지은 것 같고. 한 달 죽어라 이랬는데 이게 500인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500이 그냥 복사가 돼 버리니까 미쳐버리죠. 그렇죠. 네. 거의 근데 그렇게 하면 도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파민 중독이죠. 네, 도파민 중독. 네. 근데, 네. 도파민이 잠을 재워주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사라는 이야기 아니셨어요? 잘 살아.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작년만 놓고 보면 좀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경계가 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딱히 돈은 버는 시장은 아니었고 일반인이라고 딱히 돈을 잃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떨 거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데 1월 1일이니까 올해는 어떨 거냐라는 의구심이 많은데 올해도 가는 종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도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굳이 경계를 따지자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지수가 작년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2,000피 후반에서 4,000피 안착. 내년에는 5,000피가 될 거다, 6,000피가 될 거다. 올해. 네. 올해 5,000피가 될 거다, 6,000피가 될 거다. 그 누구도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5,000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해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줘야 된다. 안 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폭, 상승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경계가 내년 상반기에도 상당히 좀 모호할 수 있다. 그럼 좀 위험한 질문이긴 하지만 내가 안 가고 올해도 안 간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다려요? 아니면은 정리하고 대형주로 갈아타요? 그건 제가 뭐 카운셀링 자리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란 네. 어떤 주식을 사서 1년, 2년 쭉 갖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투자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매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 투자. 즉 내가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여기에 자신이 있고 분석력이 끝났다면 그것을 계속 사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사 나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좋아서 오늘 1월 1일 날 삼성전자 사서 12월 아니면 내년까지 있을 거야 라는 것도 작년에는 운이 좋아서 먹혔지만 사실 그런 투자보다는 좋으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꾸준하게 조금씩 사는 것입니다. 사서 그냥 묵혀두고 있거나 그냥 안 보고 있는 거는 그냥 방치하는 거지.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네, 장기 투자는 일종의 어떤 태도 같은 거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이 좋은 종목을 끊임없이 사간다. 뭐 내 목표했던 가격 혹은 뭐 목표했던 기간까지 네. 꾸준히 간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장기 투자고. 그렇죠. 저는 용어를 약간 어폐가 있을 수 맞는 있겠지만 말이네. 루틴 투자.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내가 이제 중소기업 좀 작은 주식들 좀 갖고 있었는데 영 안 올랐고 이번에 큰 종목들 많이 갔으니까 좀 소외당했는데
올해는 소외당했던 친구들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제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지수에 자꾸 속임이 있다고, 눈속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2천 후반에서 4천까지 올라가면 다 벌 것 같지만 실은 번 건 진짜 일부인 것 같고 나머지는 더 많은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자리에 거는 오히려 떨어지니까. 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들고 가야 되지? 이런 근데 미국 주식도 가만 보면 미국 주식의 그 이른바 M7이라고 하는 그 큰 친구들만 지난 뭐 작년 재작년 계속 갔지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안 갔어요. 네. 12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한 2시 반까지의 통계 기준인데요. 지수는 올랐어요.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오히려 많았어요. 그쵸. 지수는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가 오르는 것만 계속 올랐고 소외되었던 나의 중소형주는 오르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어떨까? 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면 차라리 정리하고 늦었더라도 지금 대형주로 올라타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내가 뭘 들어가서 얼마 마이너스 이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딱 내가 평가액을 딱 보는 거죠. 자, 평가액이 뭐 1,000만 원에서 뭐 600만 원이 됐어. 네. 그럼 마이너스 난 거지 생각하지 말고 이 이것이 600, 나의 시드머니다. 그렇죠. 600이. 600만 원이 내가 지금 오늘 새로 생겼어. 얘를 어디에다 투자할까 결정해 보면 아마 그 갖고 있던 종목에 다시 투자하지 않으실 걸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절의 기술. 자, 그렇게 아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형태의 주식 차별화 내지는 하여튼 가든 종목이 더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네. 환율 영향은 없어요? 환율 영향 있죠. 네. 근데 환율 영향이라는 것이 뭐 결과로 놓고 보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코스피 상승했고요. 환율 달러 환율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달리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적인 모든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다는 건데 이제는 환율은 오르면 위험한 거 아니야? 오르면 국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오르면 뭔가 외환이 달러가 빠져나가서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일어나지 않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은 잠시 이 불안으로 좀 드러나놓자, 수용 아래로 내려놓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뉴 노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네. 지금의 달러원이 1,400원이 과거의 1,200원 선과 비슷한 수준이 왔다. 아하. 그래서 환율은 아마 뭐 여기서 특별히 또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1,200원대 혹은 1,100원대로 떨어질 일은 거의 쉽지 않은 것 같고 1,400원 뭐 이쪽 저쪽 정도에서 아마 네. 그럼 이거 상수로 놓고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을 맞추기가 참 힘든데요. 환율이라는 게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비교죠. 근데 우리 옆 나라를 볼까요? 일본도 달러인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만 유독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7위안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비슷한 흐름의 모습을 보였던 것에 지금 중국만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 한국의 원화가 중국을 따라갈 것이냐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으나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것이다. 완전히 갈렸으니까 양 국가가. 그래서 변동성이 큰 내년 올해 환율을 우리 전략에 들어놓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 병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네. 이게 치료되는 게 혹시 돈 벌면 치료돼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막 3천 나서 막 지금 병원 왔다가 네. 갑자기 그게 막 떠올랐어. 가장 빠른 치료네요. 금융치료. 네. 그 12주 프로그램을 그 진행하시다가 네. 그 중간에 돈 벌면 그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있겠죠. 네. 그럼 그게 그만한 치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네. 게 그 수익이 나도 그 투자 습관과 태도가 주식을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손실을 보더라도 내 투자 태도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 12주 동안? 첫 번째는 손목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무슨 도박하니? 주식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거 잘라야 그 주식을 하고 있는 어떤 네. 자기의 어떤 태도 습관 그리고 그 사실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사람 중독처럼 하는 사람의 습관이 네. 일상에서도 나와요.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에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높죠. 그럼 뭐 쇼폼 같은 거,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또 음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빨리 서둘러서 먹고 아. 어떻게 보면은 주식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걸 네. 어떻게 극복을 하냐, 어떻게 그 애티튜드나 투자 습관을 극복을 하냐, 저는 세로토닌이라고 봐요. 그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세로토닌, 도파민의 뭐라고 해야 되나, 도파민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쾌감시키는 호르몬, 투자에게서 나오는 우리 삶의 활력소 같은 거거든요. 네네. 세로토닌은 그걸 싹 감싸주는, 너 불안해하지 마, 너 괜찮아, 1월 1일 투자하기 힘들지, 부럽지, 어떤 주식 사야 될지 모르겠지, 근데 괜찮을 거야 라고 해주는, 말해주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근데 세로토닌은 우리 일상에서 나와요. 좋은 음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수면을 거치고 운동하고 햇볕 저속노화입니까 네. 이거? 뭐 조금 이 저속노화 얘기 지금 하면 안 되죠. 일부러 그 말을 안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으로 본업에 집중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내 삶에 아까 빈센트님이 얘기해준 루틴, 투자에만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과 본업에도 루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무리하지 않는 삶,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밤에 잘 자는 거, 그리고 운동, 최소한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이런 루틴이 세로토닌을 높이고 도파민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루틴이 그렇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안에서 네. 우리 뇌는 굉장한 위협을 느끼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 딱 그 예를 들어 눈 감고 잤는데 네.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떨어져 있다. 아. 아니면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 가족이 바뀌어 있다. 내 직장이 막 박살나 있다. 네. 아침에 가다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네. 이러면 우리 뇌가 심각한 공포에 빠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은 재미없는 삶도 지루함을 주지만 그게 큰 병덩이 매일매일 있으면 사실 뇌가 굉장히 불쾌함을 피로해. 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아니 근데 그럼 네. 그 치료를 하는 동안은 주식 투자를 일절 못하게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첫 2달은 못하게 합니다. 아까 보지도 말고 아예 다 너는 주식과 이별을 해라 이렇게 선. 가족이 관리하게 합니다. 아 계좌를 가족에게 네. 넘겨요. 네. 와, 손 덜덜 떨리시겠다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잠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 몸을 먹고 피곤하게 본업에 만들고. 집중하다 보면 인간의 뇌는 결국 피로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잠을 청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 시기가 회복되는 시기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고 결국 뇌 사이클이 조금씩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뇌는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군요. 맞아요. 적응만 시키면. 맞아요. 아, 운동은 이게 몸을 좀 약간 피로하게 만들어주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죠. 아, 그래요? 지금 뭐 그런 경험들을 근데 두 분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폭망- 막 손 벌벌 떨리고 이런 거는. 아, 그 정도는 뭐 할 안 해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해도 제가 이제 주변 주식하는 분들 그래도 크게 하시면 진짜 막 50억씩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뿐 아니라 남의 투자까지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크게 하려고 해도 1,000만 원을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폭망하기는 또 저희는 어렵습니다. 신영 기자님도 이런 경우 거의 없으시고. 네. 저는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 분들도 뭐 월급이 조금 뭐 이렇게 아주 많지 않더라도 하여튼 버는 거 족족 아니면 뭐 대출 빚을 내서 땡겨서 하는 이런 분들이 경우도 요새 많지 진짜 않습니까? 많더라고요. 뭐 무한물타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또 대출이 요새 잘 되니까 직장인 분들도 자신감이에요. 대출해서 주식하는 거 저도 네.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네. 두려움, 신포모라는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포모는 진짜 없거든요. 아. 내 돈이 녹는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어쩌겠어요. 녹기 근데. 전에 씁니다. 이걸 내가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하면서 녹기 전에 더 빨리 녹아요. 투자하면 해보니까 주식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녹느냐 빨리 녹느냐의 차이인데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빨리 녹는다. 빨리 녹더라. 그래서 아예 그냥 열심히 천천히 일해서 녹는 월급 걸 따박따박 선택해요. 받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장이 좋다던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을 했는데 네. 전 11월에 들어갔거든요. 11월이요? 네. 물론 매우 늦었죠. 나쁘지 않네. 그래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봤어요. 저는 진짜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주제가 될 때마다 가끔씩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장이 좋고 하는데 또 대장주를 들어갔는데도 저는 아직도 똔똔이에요. 아 그래도 전에 10주가 9주 됐는데 다시 10주 그 됐네요. 10주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 어쨌든 루틴이 있잖아요. 네. 출근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집중을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조금씩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별로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인생을 걸어요? 뭐한 200만 원 이게 투자 200만 원 투자하면 네.
아유 얘 그냥 뭐 없어도 뭐 내 인생에 뭐 큰일 있겠나 이렇게 이제 가볍게 가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그 돈은 그냥 그러니까 투자해도 늘 가벼운 자세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투자할 금액을 한번 좀 정해놓고 이 투자할 금액을 모아보는 거죠. 뭐 1억이면 1억까지는 어떤 투자도 안 하고 일단 1억까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중하게 힘들여 땀 흘려 번 1억을 투자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계획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투자의 매매 패턴 중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패턴. 뭐냐면 사람을 사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사람을 사귈 때 이 사람을 쉽게 사귀는 사람이 있고 계속 한 몇 달, 4계절을 보고 몇 년 동안 쭉 보다가 사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가 꼭 호불호 뭐 좋고 나쁘건 아니지만 오래 이 사람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은 사귄 다음에 이분이 나에게 실망감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급변하지 않죠. 상처받지 않는다. 좌절하지 네, 않는다. 네. 주식 투자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을 사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 전에 고민을 잘 안 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근데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고 난 다음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생각을 했거든.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냥 아이 조금 해봐. 뭐 이거 없다고 뭐 큰일 나. 너 그냥 저 한 달 커피값만 좀 아껴도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가볍게 시작하면 물론 이제 그게 더 좋은 접근일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로 맞습니다. 가는 것 같더라. 선생님 좋은 접근 맞아요. 열심히 모아서 1억을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접근이에요? 저는 투자 회복 탄력성을 높여둔 상태로 투자를 한다고 봤거든요. 그 방식이. 저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란 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 일희비하면서 감정적으로 자존감을 깎이면 장기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매일매일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나 변수,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1억 정도 모아놓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전 건강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저도 같은 질문이에요.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바보예요? 안 하면 바보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만히 있어도 손해 보는 것.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새고 있는데 네. 가장 열받는 건 이게 새는 거를 나중에 물이 다 없은 다음에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 확인한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그런 겁니다.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뭐 어머니 뭐 사돈의 팔촌까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이제 네. 진짜 정말 최근에 봤어요. 저는 네. 넌 아직도 왜 못 믿냐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 시장을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4천을 받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하지만 제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면 또 그냥 멀쩡한 노동소득이 더 녹아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해야 하나요? 뭐 많은 석각들은 2007년도에 이미 실증 분석으로 연구 결과는 끝났습니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기지 못한다. 피케티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미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가만 보면 아까 말씀 중에서도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려고 또 좋지만 조금 어폐가 있겠으나 생존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이게 정말 이렇게 크게 샜다고를 우리가 물이 없어진 다음에 인지하니 네. 그 전에 미리미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투자를 생존으로 한번 여기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반드시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는 대체로 노동소득이 늘어오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늘어오는 속도가 그 지금까지는 그래도 꽤 아마 있으셨을 아니요, 정말 텐데. 쥐꼬리 같아요. 입사 때랑 지금 16년, 이제 올해 1월 1일 17년 차인데요. 네. 딱 1월 1일 제가 입사했거든요. 예. 입사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황당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자 17년 전에랑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네. 17년 전에 치킨 한 마리 얼마였고 17년 전에 택시비 얼마였습니까? 좌우당간 17년 전에 제가 산 그 주식은 지금 10분의 1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차라리 지금 갖고 싶으면은 좌우당간. 그 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아니 그러면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힘들다 치면 ETF 같은 걸 사는 거죠. 그쵸. 좋은데 맞아요. 저는 공부한다는 말도 저는 속임수 같이 느껴져요. 너무 지금 불신을 두 분께 자꾸 드러내서 그런데 네. 공부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어, 전망을 봤어, 그게 맞았어. 그런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설령 내 전망이 내가 이 맞더라도 공부 부족했던 게 아니다. 정말 신앙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공부도 인지 있었어. 부조화.
근데 그게 주식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만 정확히 반영되면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공부해서 그것만 해서 그 다 올라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를 살 때 공부를 안 했냔 말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공부를 얼마나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실 근데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문가님이요? 부동산도 비슷하다고 봐요. 부동산도 공부한 만큼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지금은 무주택자가 뭐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한다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근데 아니잖아요. 네, 공부하는 만큼 부동산은 확실한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비납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맞아요. 네. 뭐 주식시장도 언젠가는 되겠죠. 증명이 된다. 되고 있는 근데 과정. 제가 꼭 주식시장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네. 오늘 자리가 그런 자리만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공부는 목적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공부의 중간 완성형은요.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왜 계속했는데 나는 여전히 수익률이 이럴까요? 라고 하면 이 정해진 틀에서의 반복학습의 공부를 계속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 공부의 틀을 벗어나서 내가 직접 문제를 낼 수 있을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2차 전지가 지금 괜찮아 그 안에서 공부를 해가 아니고 한 발짝 뒤에서 그렇다면 내년에 어떤 산업이 괜찮을지를 스스로 문제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공부였으면 직접적으로 수익률에 연결되지 않을까. 최 부장님도 근데 스스로 문제 많이 냈잖아요. 난 왜 이 모양일까? 이 숫자가 정말 내가 보는 게 맞는가? 현실인가? 문제 많이 냈는데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 본인 탓입니다. 네, 그럼요. 중독에 네네네. 내가 중독에 빠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거 있습니까? 아, 예, 그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스스로 만든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여기 좀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게 딱 같을 텐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14개 중에 주식 중독 자가 진단 리스트 한번 읽어보시고 그 요점은 이겁니다. 내가 하는 대인관계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적 기능, 뭐 출퇴근, 근태, 뭐 지각, 뭐 근무태도 불량 아니면 뭐 저처럼 권고 사직을 뭐 당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주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저 14개 중에 한 7개를 넣으면 주식 중독이고 3개만 넘어도 넣으면? 고위험군이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가족들한테 상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14개의 항목 쭉 보셨는데, 그러니까 일상에 방해가 된다. 요게 이제 제일 큰 기준인 모양이군요. 그렇죠. 뭐 네.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뭐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 당하고 이혼 위기 갈등 뭐 회사에서 어떤 분은 횡령까지 해요. 근데 절대 맞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네. 내가 지금 저는 딱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일반 어떤 직장인 기준으로 네. 3천만 원 이상의 지금 수익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내 기능에 불안과 공포로 가득해요. 3천만 원 이상이면 6개월 이상의 내 월급으로 벌 수 있는 6개월 이상의 돈이 그 손실이 나 있으면 내 삶의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두엽도 마비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판단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 혼자의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오픈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같이 집단지성으로 이겨나갈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독은요. 제가 사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중독이 혹시 하는 행위를 좋아하면 중독이고 결과를 좋아하면 중독이 아니고 뭐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의 수익률 결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하는 행위 자체를 계속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고 사고 팔고. 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수익률하고는 좀 논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혹시 중독의 개념이 네. 결과랑 상관없이 하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을 중독으로 정의하지 그럴 않는가. 수도 있겠네. 방금 빈센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돈, 결과, 얼마를 따던 이것보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판단이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쾌감을 느끼는 거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중독 그 과정에 올라갔다는 거에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맞췄어 이런 사람들은 주식 중독이 아니라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겠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쥐 실험할 때도 보면 이렇게 뭐 누르면 먹이 나오는데 나중에 안 나와도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누른 행동에 그냥 완전 빠져갖고.
그런 거는 이제 도파민 중독이다. 도박. 네, 도박이다. 성공의 경험이 있을수록 더 중독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성공의 네. 경험. 네. 초반에 그러니까 그게 네. 벌어보고 200만 원 갖고 네. 투자해서 그 성공한 게 제일 위험하다니까. 네. 신 기자님께 말씀하신 게 네. 너무 중요한 게 주식으로 초심자의 행운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 이상의 뭐 큰 돈을 몇백만 원 한 뭐 1,000만 원, 500만 두달 원, 월급이 1,000만 막 뭐 석 달 월급을 땄다. 네. 석 달 월급을 수익을 났다. 그러면 내 일상의 어떤 쾌감이나 어떤 근로가 너무 과소평가돼 버려요. 근로 의욕이 내가- 확 네. 소중한 일상. 돈 벌어봤자 이거 뭐 하냐. 저 상사가 나보다 저 잘난 것도 없는 내가 얘기하는 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노동의 가치를 근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요. 다 시시해져 버리는 거죠. 내 일도 직장도 시시해지고 내 어떤 주변의 어떤 뭐 연애까지 시시해져 버려요. 오로지 이 맞아. 도파민과 도박으로 주식을 따고 팔고 사는 행위에 모든 걸 집착하게 돼서 그 도파민밖에 내 뇌를 재미있게 하는 게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차분하게 하는 분들은 이게 주식을 사서 이렇게 돈 벌고 잃는 거를 그냥 수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좀 도박적으로 하는 분들은 땄다, 뭐 이겼다. 먹었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잃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잃었을 때? 잃었을 때 죽고 싶다? 날렸다? 물렸다 뭐 이런 거. 물렸다. 아, 그렇지. 물렸다. 근데 보통 잃었을 때는 표현을 안 하죠. 네. 네, 맞아요. 네, 아, 마리수가 딴 것만 얘기하는 적어지고, 네, 사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직장인의 기준으로 진짜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해야 네. 공부를 했을 때 의미가 있고 그 중독까지 가지 않는 규모가 되나요? 네, 참 이거는 맞춤 카운셀링인데요. 가족이 있는가, 자녀가 있는가, 네. 나 혼자, 책임인가? 네, 등등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등등이 좀 다르지만 저는 한 20% 정도는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월 소득의 20%. 네. 아. 그러면 500을 벌면 100만 원 정도는 매달 조금씩 투자를 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2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매월 할 것이냐, 분기마다 할 것이냐, 또 어느 정도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보고 루틴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계획을 꼭 세워보는 게 좀 좋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초라 딱 계획 세우기도 좋은 날인데 투자할 때도 조금 계획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시장이 갑자기 막 올라 좋아져. 그래서 막 야, 있는 돈 없는 돈 빨리 지금 땡겨갖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대체로 결과가 썩 좋진 않은 것 같고 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개월 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수 시장은 또 움직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뭐 타이밍 같은 것도 제일 필요는 있지만 뭐 3개월 안에 뭐 나의 소득의 뭐 30%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놓고 대체로 거기에 좀 맞춰가려고 노력하시면 아주 크게 뭐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이 지금 네. 드냐면 약간 기시감이 있는데 그 20대, 30대에게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다라고 존리 선생님이 한창 얘기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진짜 지상파에서까지 나와서 1시간짜리 막 다큐로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대, 30대의 월급이라는 것이 보통 뭐 25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우리가 네. 인생이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네.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나요? 왜냐면 초조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고 역전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빚도 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전문가 식경으로 말씀 주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도박과 중독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좋아하시냐에 따라 좀 달랐잖아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주식 투자의 매매 뭐 전략이나 투자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재테크와 주식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간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조바심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것은 우리 사교육 시장에서도 늘상 나타나는 것처럼 먼저 가는 게 멀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맹신과 믿음을 갖고 이 재테크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네. 투자 기법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당장 돌아가는 상황이 자꾸 사람을 급하게 만들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평정을 좀 찾으면 좋습니까? 뭐 본업에 더 집중력을 본업에? 키워야죠. 예, 내가 옛날에 놓친 기회, 놓친 어떤 뭐 수익들, 그리고 남들과 사실 좀 포모가 우리나라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올해 어떤 화두 중에 하나도 포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다스려가면서 자기 본업에 자기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말씀처럼 얼마나 내가 부족한
근데 정보는 요새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기 결국 컨트롤하는 주식을 하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 정보는 굉장히 많고 AI도 있고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소스도 있지만 나를 얼마나 다스리느냐가 결과적으로 그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아니면 좋은 뭐 취미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이런 주식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낚시 같은 경우라든지. 근데 낚시는 한 번 계속 옆에서 아마 예, 찌 손을 내려- 올려야 예, 될 것 같아요. 그쵸. 십자수 같은 거를 하면서 십자수. 아 손을 아예 다른 손을 데 묶어버린다. 묶어놔야. 아. 자기한테 맞는 루틴이면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네. 뭐 운동이 맞는 사람 조깅, 러닝 아니면 등산, 낚시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명상이라는 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꼭 명상이 아니에요. 네. 내가 지나친 불안과 욕망과 이 막 울끔 막 튀어오르는 도파민을 잠시 환기하고 내 어떤 삶에 관조하면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운동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뜨개질, 십자수 이런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죠. 네. 새해 그런 어떤 자기만의 네. 어떤 지나치게 포모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 대해 좀 약간 깊이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취미, 그런 루틴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데서 도파민을 충족시킨 게 어쨌든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도파민 자체가 좀 나오는 걸 좀 전체적으로 억누르는 게 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처음부터 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강렬한 도파민을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모든 걸 끊어라. 뭐 휴대폰 꺼, 피처폰으로 바꿔, 앱 다 지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고 다른 대체 좀 덜 위험한 도파민을 줘야 됩니다. 웹툰, 게임, 뭐 오라, 그런 걸좀 하면서. 뭐 아니면 음악이나 뭐 콘서트에 가봐라. 그러니까 서서히 테이퍼링으로 조금씩 낮춰야 돼요. 갑자기 100의 도파민을 즐기던 사람한테 0으로 정말 뭐 스님처럼 생활하라 그러면 반동이 반감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영 기자님이 그렇게 게임을 또 좋아하시나? 왜냐면 저분은 게임에 월 수입에 한 네? 뭘 아니에요. 수입까지 가요. 아닌가요? 네. 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정도. 네. 아, 그러니까 커피를 또 비싼 걸 드시더라고. 아 그러면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주식 투자는 좋아하는 게임 주식을 삽니까? 아니요. 알고 보면 상장사가 아닌 곳에서 만드는 게임을 하고 있을. 제가 이 약간 이런 경제 쪽에 밟지 못한 건 이런 생각을 잘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즐기는 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심지어 저 MBA 출신입니다. 아 네. 저를 2번 보내시네요. 심지어. 네. 네. 그런데 항상 소비에만 집중하시고 또 우리 최윤경 기자님 아예 소비를 또 안 해요, 저분은. 아. 그분 참 너무 독특하신데 절대 안 씁니다, 저분은. 하여튼 두 분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도파민을 단숨에 이렇게 내리는 건 네. 굉장히 또 좀 쉽지 연애를 않은 해야겠다. 일이니까. 어렵죠. 그 게임이든 뭐 웹툰이든 다른 걸로 좀 약간 돌리고 좀 덜 해로운 걸로 돌리고 서서히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도 좀 좋겠다. 아유. 아니, 의심하시네.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을 다 사서 써봐? 광고 제품만 사요. 광고 제품. 요거 잠깐 한번 좀 먹어볼까요, 그러면? 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네. 저속노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도파민에서 놓치지 마세요.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세로토닌을 늘릴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그 간말랭이는 어떤 간말랭이입니까? 네, 이거요? 30년 전통 네. 황금농원 심덕순 명인의 국내산 100% 간말랭인데 말이죠. 아, 저도 하나 좀 먹어볼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이 이제 꽃감도 있고 요건 이제 말랭입니다. 감말랭이 한번 뭐 드셔보세요. 이게 세계적 습지 우포늪이 있죠. 여기 인근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서 이 감 자체가 굉장히 그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 17만 평 규모의 단감 농장에서 재배한 이 단감을 일정한 품질로 유지하면서 직접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감을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특허 공법을 이용했다고요? 와, 대단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명인께서 이 만드신 이 감 말랭이 예언한 하얀 가루가 이게 또 단맛을 증명하는 거기도 하죠. 어떻게 맛이 소비만 하신 우리 신혜연 기자님 어떻습니까? 쫀득쫀득합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말려버리면 애들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약간 질기거든요. 네. 질긴 느낌이 아니고 정말 쫀득하게 먹을 수 있는 명인이 만든 감답습니다.
요건 이제 수정과 같은데 띄워 먹어도 맛있겠네요. 자시랑 같이. 자시랑 같이. 네. 괜히 뭐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로 또 살찌우지 마시고. 자, 요런 근데 이게 진짜 살찌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거의 감 하나잖아요. 여러분 설이 곧 다가옵니다. 네. 요거 쟁여 놓으시고 식혜 드실 때 네. 이제 같이 디저트로 내놓으시면 살이 네. 쪄야 할 때가 또 있잖아요. 1년 보면. 네. 지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 봉에 요렇게 이제 이게 한 봉인데 요거 세 봉에 17,000원. 네, 장르만 여의도 쇼핑몰 들어가시면 이제 만나실 수 있고요. 요거는 당연히 무료 배송을 또 해드립니다. 야, 17,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여기저기 사서 쏘셔도 되겠고요. 아, 이거 선물하기 기능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르만 여의도. 그러니까 막 카카오톡 이거 선물하기처럼. 먹으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주식 중독에 걸리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시대 아니 댓글에서 나와서 읽은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2026년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주식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나의 뭐 적든 많든 자산을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나눠 놓는 게 2026년엔 그래도 좀 더 지혜로울 거라 생각하시는지. 자산 배분. 네. 네. 워낙 그쪽도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기준은 내년 즉 올해 2026년이 글로벌 경기가 확장하는 경기냐 수축되는 경기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은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면 그냥 위험 자산을 사면 됩니다.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여기에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좀 있는 자산, 그리고 우리에게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코인, 네. 이런 거요. 은, 금, 네, 등등.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거는 황금성입니다.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유동화가 될 수 있는지.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 네.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것이 해자는 모르겠으나 한쪽에 쏠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자발적으로,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상법도 개정해줬고 계속해서 동산인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오히려 코리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주겠다라고 대세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의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에 얼만큼 비중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기준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보면 특히 이번 주가 되게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주가 공교롭게 작년이 마감하는 하루가 있었고 올해가 시작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1월 달 첫 주에 상승했던 업종과 종목이 그해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내일 열심히 보라는 금요일이 얘기네요. 중요하네. 아주 열심히 봐야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힌트를 보면 주식 그럼 뭘 사야 됩니까? 네, 내일 오르는 거 사면 됩니다. 아, 심플하네. 야, 거의 일타 강사예요 이쯤 되면. 네. 저도 고민 없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그럼 우리 원장님한테는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도까진 모르겠고 작년에 안 샀든 아니면 샀는데 하여튼 뭐 투자를 잘못했든 완전 막 망삘이 나갖고 지금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뭐 우울감이라고 하죠. 예, 우울감이 너무 지금 커요. 1월 1일부터 지금 미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벗어나는 게 좀 좋습니까? 본업에 집중해야죠. 또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본업에. 사실 욕망이나 포모 그리고 자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새롭게 어제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지 마시고 사실 투자를 하는 주체는 결국 나니까요. 네.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것도 내가 안정적이고 불안과 공황 그리고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내가 그거를 좀 벗어나야 건강하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의 우량주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한테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발전과 성숙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쓰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요즘 참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네. 그 본업이라는 게 네. 원래 이제 우리는 내 직업이란 굉장히 나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도구적으로
아, 이거 송기령 작가랑 얘기한 거군요. 예. 도구적으로 그냥 일은 일일 뿐이에요. 그냥 여기에 뭐 더 시간 투자하거나 에너지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딱 일한 만큼만 받고 싶어 나는. 그게 이 일이 나에게 갖는 의미고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위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뭐 시드를 공급해주는 뭐 그런 거죠. 재료일 뿐이다. 예, 그래서 본업에 예. 집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데 투자 결과 성패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성장과 자신의 어떤 이런 거를 내가 이 키를 내가 잡고 있지 않고 어떤 그 투자 결과에만 모든 것을 의존해 버리면 자기 효능감이 깊숙하게 떨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그랬어요. 네네네. 평생 그 대기업 임원 저기 그 명함 내가 어디 살고 내 집이 어디고 자가가 있다 이런 거에만 너무 내 자존감을 과다하게 투영해 버리면 그 주식시장이 잘못됐을 때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뭐 10년 20년을 보면 위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자기 정체감의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투자도 중요하죠. 근데 항상 70% 이상은 자기 본업에서 오는 만족과 꼭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네. 거기서 오는 인정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체력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효능감을 느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건강하게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그 요즘 직장인들 아니면 뭐 저 서비스직에 보면 네.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빤히 쳐다보는 애들 있잖아요. 젠지스테어. 젠지스테어라고 하는 어떻게 참교육 시키냐고. 그 질문에 있어요? 아니 지금 자꾸 생방 아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진짜 질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뭐 제가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미화시키고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지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세대들이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질투, 질러시, 불안, 욕구, 초조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성향이 어떤 이 쳐다보는 그 시간 차에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는 어떤 불안감을 뭐 앞서서 그 지레짐작해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했구나, 불안하구나, 이 사람도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시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아는 선배라면, 세대가 좀 더 높고 경험이 많다라면 그 사람이 당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내가 저 나이 때는, 저 세대 때는, 저 직급에는 어떤 것이 불안했을까를 먼저 경험적으로 알려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네. 세대 간의 갈등이나 그 시선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기성세대가 볼 때 신세대들은 늘 이상했죠. 좀 약간 우리랑 다르다 이런 생각 늘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20살 때도 그랬고 제가 뭐 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뭐 몇백 년 전에 어떤 고대 문헌에도 요새 젊은 것들은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적혀 맞아. 있죠. 이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화난다고 해서 뭐 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정프로님. 네? 아니 정프 단무지 더 달라고도 말 못하는 사람이 뭔 소리를 지르요? 안 되죠. 이거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단무지. 네, 단무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식당에서 그럼 저희가 단무지 주문하거든요. 아이 참. 여튼 진정한 갑질입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 어떻게 올해 좀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는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두 기자님들은 부족함이 있으셨을까요? 아니, 월급이 부족합니다. 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월급 얘기. 나한테 20%가 월급 안 얘기 남아. 그만해요. 예. 월급 뭐 어떻게 네, 본인들이 잘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월급 많은 편 아니에요?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적은 편은 아니죠. 제가 혼자 살고 있고 그래. 외벌이라고 많이 맞아요. 생각하면 적진 않습니다. 네. 만족하시죠? 그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장르만 여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투자는 제가 뭐 끝에 이해하면서 오랜만에 뵀으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걸 꼭 체감해야 네. 되는데요. 예. 체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17년 전하고 월급이 똑같다. 네.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체감이잖아요. 돈을 받아만 봐서는 인플레이션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네. 줘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월급, 또 공교롭게 1월 구정 때 세뱃돈이라도 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주는 이 조카들한테 돈이 17년 전에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었나? 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축의금도 네. 지금 진짜 보면 한 5년 전보다도 2배는 올라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번 시기에 네네네. 직접 줘보고 인플레이션을 체감해서 아. 더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자. 네, 좋은 방법이다 진짜. 네. 기자 직군이 월급이 짠 편이 아닐 텐데. 짠 편입니다. 짠 편이에요? 네.
아, 초봉은 그래요? 낮지 않은데 네, 맞아요. 상승률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같이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데 대기업이랑은 지금 뭐 쳐다볼 수 없는 격차가 역전이 생겼고 많이 생기는구나. 보통 이제 뭐 공무원 많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사무직 5급 시험 봐가지고 많이 되잖아요. 네, 네. 처음에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많은데 지금은 심지어 공무원보다도 저희가 아 그래요? 적거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뭐 모르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죠. 네,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자기 효능감을 본업에서 본업에 진짜 집중하고 자기 있어요. 효능감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만족하시죠? 예, 그럼요. JTBC 좋죠? 아 그럼요. 네, 이런 회사 또 없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만족하는 선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증권 빈센트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2026년도 저는 투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자산 쪽으로 한번 저는 가보겠습니다. 내일 잘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름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 아닙니다. 아니? 네. 기회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름은 거의 전도사님이야. 저 진짜 은혜 받겠어. 지금 등록하게 생겼어요, 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종석 원장님. 네, 항상 제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본업 중심주의. 본업에 집중하라. 자, 그리고 두 기자님 2026년 올해도 장래만 얘기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1월 1일 잘 문을 열었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요. 하여튼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고요. 올해도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